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강원본부 신효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조성모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민의당 강원도당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조성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월 10일 날 저희 강원도당이 개편대회를 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단독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우리 강원도당의 어떤 기본 방침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으로 돌아가자. 영문으로 back to the base라 그럽니까? 좀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기존 정치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는 이제 이른바 상식과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를 저희 강원도당에서 한번 펼쳐보자.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이른바 새 정치를 이제 저희 강원도당을 좀 필두로 한번 구현해 보고자 그렇게 노력 중이고 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예. 네. 새 정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대되는 바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또 대선을 앞두고 이 강원도당 입장에서는 또 바라보는 게 또 다르잖아요. 중앙에서와 바라보는. 그래서 대선에서 얻을 수 있는 예측되는 표가 어느 강원도에서 얼만큼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말씀있잖아. 저희야 이제 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러자면 저희 유권자가 120만 명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민이 유권자가.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도에서 1등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희망 섞인 어떤 전망이고, 지난 4.13 때 저희가 득표를 한 19.2% 정도 했습니다. 한 20% 가까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3만 6천 명 정도가 저희 당을 정당 투표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도당이 창당도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4.13의 어떤 국민적 여망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국면에서의 득표율은 최소한 강원도민들의 여러 가지 저희가 신생정당이다 또 어떤 외연이 타 정당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탄핵 이후에 어느 정도 구도가 정해지면 그게 양적 구도가 될지 또는 삼적 구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강원도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는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반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득표율을 저번에 한 57% 정도가 4.13 때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냥 70여만 명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30~40만 저희가 14만 명 정도의 득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 배가 또는 저희가 최소한 노력을 한다면 그 지점은 달성될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래야지만 제 책임감이 좀 완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도민들도 그런 기대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탄핵이 지금 쟁점이기는 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말하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예측을 좀 해본다면 특히나 이제 탄핵 결과에 대해서 좀 너무 앞지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예측이니까. 그런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분열된 듯하게 언론 또는 많은 분들에게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바는 있는데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한 8대2 정도로 탄핵 인용에 대한 어떤 찬성을 하고 있는 게 국민적 여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탄핵 인용은 나름대로 그게 국민적 여망이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비춰보더라도 저도 좀 예의주시해서 헌법 탄핵 절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 탄핵 인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좀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건 탄핵 인용이 이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세력 또 그쪽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인용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보고 인용 이후에 이제 대선이 6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용이 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4월 말 또는 5월 한 두째 주 정도에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당도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뭐 한 80여 일 뭐 그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에 다른 때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또 더 매섭게 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선업적인 어떤 경험치가 있고 이번 국민 촛불 민심이라는 것이 어떤 분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상식적이지 못하고 파행적인 어떤 그런 지점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도 어떤 그런 정직성, 도덕성, 또 맡겼을 때 수권 능력,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덕목이 대선 주자들을 보는 국민적 관심도의 어떤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입장에서는 저는 늘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한테 요구해서 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현안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강원도 현안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사실상 내년 2월 9일인가요? 5일인가요? 5일서부터 25일까지 한 17일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됩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저도 도에 이제 정무특보로 잠시 있었습니다만 그 강원도하고 이른바 이제 문체부 조직위원 간의 다소간의 갈등 때문에 뭐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최신순실 국정논란으로 인해서 평창 뭐 문화 뭐 여러 가지 또 좀 뭐 뒤숭숭한 그런 어떤 얘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를 좀 많이 목도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D-Day 365일 이미 한 달 전이었었고요.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좌고우면하고 뭐 갈등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향후 저희 당의 대선 후보님한테도 강원도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이고 이게 단순히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지원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위한 뭐 문화 뭐 올림픽이다 여러 가지 계획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범당적 또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요. 두 번째는 뭐 맨날 이제 우리 공약 뭐 이제 지켜지지 않는 공약인데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뭐 지역 적경 문제랄까 적경 어떤 뭐 탄광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행 가능한 대안을 갖는 공약을 좀 구체화시켜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네, 많은 대선 주자들이 사실은 전을 돌아보면 같은 공약을 냈었지만 그것들이 실천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매번 같은 공약을 또 강원도에는 내놓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10년, 20년이 그냥 흘러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올림픽도 끝난 다음에 사후 관리라든가 이게 가장 더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이렇게 내놓아야 될 현안들은 진짜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좀 나와주면. 저도 뭐 거기에 뭐 강원도 현안 관련해서는 뭐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어떤 뭐 피드백이라 그럽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공약해놓고 묵혀놓고. 뭐 도민들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그런 지점들은 저희 국민의당은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성 여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나 진짜 불가하게 어렵다. 그러면 차기 정권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저희 도민들한테 그 어떤 타당성과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약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뭐 정책 발표나 공약 발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당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 강력하게 주장을 잘하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강원도가 뭐 이상하게 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강원 제주는 표본 오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민이나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새 정치하겠다 그러고 아까 제가 상식과 원칙을 네.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저희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2%가 캐스팅 보트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적극 저희가 건의드리고 또 어찌 보면 뭐 협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강력하게 네. 주장하도록 목소리를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필요하면 당사 올라가서 뭐 열심히 그냥 뭐 시위도 하고 네. 그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든든하네요, 위원장님 이런 각오시니. 아,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올림픽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올림픽에 대해서 사실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불안해하는 부분들 성공으로 가기 위한 지금 이제 시급하게 해결될 것이 많이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문화올림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신청을 했어도 한 푼도 못 받는 예,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예산 정책이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제가 서두에도 잠시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기관별의 어떤 갈등은 지금 네. 무의미하고요. 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그 이제 국가가 이제 뭐 400조 예산에서 뭐 예산이 또 이제 분배가 되고 또 우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뭐 올림픽이 뭐 국가 전반적인 건 아닐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는 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60일 이내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대선의 체제에 돌입이 될 것이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저희가 염두를 했을 때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어떤 반목과 또 혼돈이라고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추스리고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도 그렇고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제가 아까 정무적 판단을 운영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새 정권에서 뭐 당연히 저희는 국민의당이라고 자부합니다만 그쪽에서 이제 그런 지점들에 좀 포커싱을 두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려운 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저는 좀 이게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은 뭐 작은 정부, 뭐 정부의 개입이 조금 덜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서는 그렇다면 저희 강원도민들서부터 먼저 또는 그걸 좀 국민적으로 확산해서 뭐 후원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방안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어렵다면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나 부담을 해야겠습니다만 뭐 범도민적 또 범국민적 어떤 뭐 부흥 운동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후원 시스템을 좀 갖추면 충분히 저희 평창 동계 올림픽이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잘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범국민적 후원이 일어난다. 예, 뭐 저희 뭐 IMF 때는 뭐 군모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애 돌반지 갖다 줬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마음들이 다 모아진다면 붐업도 문제 없이 일어나지 저는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붐업이 일어나면 사실 모든 것들은 해결은 어렵지 그렇습니다.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쉽게 안 일어나는 원인 단순히 국정농단 때문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가 또 있는 건지 혹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신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이제 좀 뭔 일이라는 것이 잘 안 될 때는 여러 원인과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한목적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또 이제 도 차원에서도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행착오에 대한 뭐 나름대로 대책이 좀 우선돼야 되는데 좀 엇박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홍보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3개 기관이 합심해서 뭐 대언론이나 세계적으로 열심히 홍보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저는 뭐 지금 이렇게 그 국정이 마비될 정도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까지 지금 시스템화돼서 저희가 진짜 뭐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 보면 충분히 낙관론적으로 전망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낙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긍정해야죠. 저희가 뭐 미래를 준비하는 또 그것이 또 중요한 덕목이고 또 어차피 할 거니까 저게 낙관적 전망을 통해서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태도,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뉴스안에서 이제 올림픽 특집으로 11편, 뭐 8편, 그다음에 이번에 6편 또 나갔는데 저희가 있습니다. 기획하면서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스포츠로 또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또 이겨나가는 그렇습니다. 극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기점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른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면 그리고 또 이번 모토가 문화올림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뭐 유수한 어떤 문화적 전통, 역사를 좀 알리는 그리고 그러면 또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관광이나 기타 등등에서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낙관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분들이나 뭐 비판적인 뭐 시각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에서는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이 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된다. 거기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과 국민적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창 동계올림픽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네, 다시 정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외에 또 새로 창당된 바른정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또 이름도 바꿔가면서까지 개혁을 부르짖기도 하고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각 당들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저희가 이제 뭐 국민의당을 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뭐 책임자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타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급하는 건 적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특히 이제 아까 지금 말씀 주셨던 우리 그 바른정당이랄까요? 또 우리 저 뭐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뭐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신하시려고자 하는 뭐 나름대로의 몸부림이고 또 이제 전국을 좀 도파해 보시고자 하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하나의 정치 일환이겠죠. 그런데 저는 뭐 다른 거는 좀 거두절미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의 한 축이셨지 않습니까? 여당이셨고 또 국정을 책임지는 한 여당이란 정당의 어떤 책임 정치라고 본다면 최소한 대국민적 사과, 뭐 도당 입장에서는 뭐 대도민, 강원도민에 대한 사과와 향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선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딱 정의를 뭐 내려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지점은 뭐 제가 뭐 더 얘기하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도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국민의당 강원도당 동지 여러분, 저희 강원도당은 기본에 충실하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치, 즉 새정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조성모 강원도당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